서울 한 골목에서 30년간 작은 김밥집을 운영하던 한 할머니.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가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진 후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었습니다.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서울 망원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서 불빛 하나가 켜집니다. 김순옥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75살의 나이에도 구부러진 허리를 곧게 펴고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 재료를 준비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인의 풍모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비록 주름지고 거칠어졌지만 김밥을 만들 때만큼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능숙하고 정확했습니다. 도현아, 일어나거라. 할머니의 부르는 소리에 21살 손자 박도현이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 입대를 앞둔 도현에게는 매일 아침이 똑같이 느껴졌죠. 할머니가 싸주는 김밥을 받아들고 맛없어 죽겠다며 투덜대면서도 한 알갱이도 남기지 않고 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현도 모르게 그 김밥의 맛에 익숙해져 있었고 다른 어떤 음식보다 든든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또 김밥이야? 친구들은 다 샌드위치나 햄버거 먹는데 그러면 너도 사 먹어라. 돈 있으면. 할머니의 무뚝뚝한 대답에 도현은 말없이 김밥을 받아듭니다. 사실 도현은 알고 있었죠.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싸주는 이 김밥이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 한 장에 밥을 고르게 펴고 단무지와 시금치, 당근, 계란말이를 정성스럽게 올리는 할머니의 손길에는 40년 넘는 노하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대 청년의 자존심이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어나가는 도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순옥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30년 전 며느리가 갓난아기 도현을 두고 사라진 그날부터 이 아이는 할머니에게는 손자이자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죠. 남편도 아들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마저 도망간 상황에서 할머니에게는 도현이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애지중지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거죠. 저놈이 군대 가면 나 혼자 뭘 하고 살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할머니는 다시 김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시장 상인들과 직장인들을 위한 김밥을 말이죠.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할머니는 쉬지 않고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말아서 예쁘게 썰어 놓으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죠. 순옥이 할머니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손에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끔 숨이 차기도 하고 밤에는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죠. 김밥을 말다가 중간에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낄 때면 할머니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이가 드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도현 앞에서는 절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주에 입대해야 합니다. 도현의 말에 순옥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알고 있던 일이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가슴 한편이 허전해졌습니다. 20달 동안 도현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실감났죠. 하지만 할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대는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알고 있었다. 건강히 다녀와라.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다녀올게요. 입대 전 마지막이니까. 도현은 여행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론 할머니와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들과의 약속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었죠. 대학 동기들과 함께 계획한 이 여행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았거든요. 군대를 다녀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 말입니다. 제주도에서 보낸 사흘은 즐거웠지만 이상하게 할머니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할머니 김밥이 생각났고 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밥을 만드는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죠. 야, 도현아, 너 할머니한테 효도 제대로 못하고 가는 거 아니야?
친구의 말에 도현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할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면서도 항상 투덜대고 불평만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는 도현이 어릴 때부터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해 주셨고 학교 준비물이 필요하면 어떻게든 구해주셨죠. 도현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도현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도현은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평생 할머니에게 제대로 고마움을 표현해 본 적이 없던 그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글을 썼죠.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지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 종이에 옮겼습니다. 할머니, 저 사실 할머니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매일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를 위해 김밥 싸주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정말 죄송했어요. 투덜대기만 하고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네요.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집 아이들보다 더 잘 키워주셨어요. 군대 다녀와서는 제가 할머니를 보살펴 드릴게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킬 차례입니다. 사랑합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싶어서 말이죠. 입대 당일 아침 도현은 몰래 그 편지를 김밥 봉지 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나중에 발견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김밥을 싸주었지만 유독 그날은 손이 더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는 듯 더욱 꼼꼼하게, 더욱 정성스럽게 김밥을 만드셨거든요. 잘 다녀와라, 우리 도현이. 할머니의 마지막 인사에 도현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죠. 그리고 군부대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버스 창문으로 점점 작아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도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꼭 건강하게 돌아와서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말입니다. 도현이 떠나고 일주일 후 순옥 할머니는 김밥 봉지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평상시처럼 김밥을 다 판 후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봉지 안쪽에서 하얀 종이가 보인 거죠. 돋보기를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현의 서투른 글씨체가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이 할머니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죠. 이 바보 녀석이 이제야 이런 말을 하네.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혼자 키워온 손자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아픈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오직 도현만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체적이고 확실해졌죠. 야, 순옥이 말이야. 그 할머니가 우리 시장 건물주라던데? 에이, 그게 말이 돼? 김밥 파는 할머니가? 아니야, 정말이야. 내가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들었어.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김밥 장사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시장 건물 지분을 사들였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작은 점포 하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 절반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순옥이가 임대료 걱정을 한 번도 안 했잖아. 맞아, 나는 임대료 올라서 고민인데 저 할머니는 태평하더라고. 아, 그래서 김밥값도 다른 데보다 싸게 받았구나. 사실 순옥 할머니는 도현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김밥 한 줄에서 남는 이익이 많지 않았지만 한 푼 두 푼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했던 거죠. 시장 상권이 발달하지 않았던 20년 전 할머니는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 낡은 건물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장사로 번 돈으로는 부족했지만 할머니는 다른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새벽에는 김밥을 만들고 저녁에는 다른 가게 청소를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도현이 대학에 다닐 때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했지만 할머니는 자신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알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던 거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알면 김밥값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도현이가 알면 공부에 집중 못할까 봐서 할머니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김밥집 할머니로 살면서 실제로는 도현의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시장 사람들은 순옥 할머니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김밥 파는 할머니가 아니라 손자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이 곧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던 도현에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행군 중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친 거죠. 험한 산길을 걷다가 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몇 주간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인대가 늘어났다고 진단했고 완전히 회복하려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도현아,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가 곧 갈게. 전화를 받은 순옥 할머니는 서둘러 서울에서 부대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자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은 하얘졌거든요. 급하게 짐을 챙기고 기차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75살 할머니에게는 무리였죠. 평소에도 다리가 아팠는데 오랫동안 앉아있으니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도현을 만나러 가는 길에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지면서 어지러움을 느꼈거든요. 병원 로비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한 간병인이 급히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할머니, 도현은 목발을 짚고 할머니가 실려온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자신이 다쳐서 할머니가 오신 건데 오히려 할머니가 쓰러지신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죠.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부정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할머니는 그동안 너무 무리를 하셨던 겁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밥을 만들고 도현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거기에 갑작스러운 장거리 이동까지 겹치면서 몸이 한계에 달한 거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저녁하고 갈게요. 김밥집은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며칠 쉬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최소 한 달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고 퇴원 후에도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죠. 도현은 부대 측에 가족 간병을 위한 조기 전역을 신청했고 다행히 승인이 났습니다. 할머니 혼자 두고 군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서울로 돌아온 도현은 할머니 대신 김밥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어릴 때부터 지켜본 할머니의 손놀림을 떠올리며 김밥을 말았습니다. 김 한 장에 밥을 고르게 펴는 것부터 시작해서 단무지와 시금치, 당근, 계란말이를 올리고 김밥을 마는 과정까지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김밥이 풀어지기도 하고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도 했죠. 아이고, 도현이가 김밥을 만들다니. 순옥이 할머니 아프다며? 많이 걱정되네. 시장 상인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도현은 열심히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와서 도현을 격려해 주었고 김밥 맛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도현은 매일 병원에 가서 할머니께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드렸죠. 김밥을 몇 줄 팔았는지, 어떤 손님이 맛있다고 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우연히 한 손님이 도현이 김밥 만드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열심히 김밥을 만드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할머니 대신 김밥 만드는 효자 손자라는 제목으로 올라간 이 게시물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김밥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지만 할머니의 김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명해진 도현의 김밥집에는 연일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손자가 아픈 할머니를 대신해서 김밥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평일에도 줄이 길었지만 주말에는 시장 골목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도현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김밥을 준비해야 했고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죠. 와, 정말 맛있다. 할머니 레시피 그대로네. 이런 정성스러운 김밥은 처음 먹어봐. 어머, 이 젊은 분이 할머니 대신 하시는 거구나. 정말 효자네.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도현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느꼈죠. 할머니의 김밥 맛을 제대로 재현하고 있는지, 손님들이 실망하지는 않을지 늘 걱정이었거든요. 도현은 매일 병원에 가서 할머니께 김밥 만드는 방법을 더 자세히 물어보고 레시피를 노트에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장 맞은편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유재호 씨가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자신은 20년간 한결같이 장사를 해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젊은 놈 때문에 손님이 다 그쪽으로 몰리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저기 왜 저렇게 줄이 서 있어? 우리 가게는 손님이 없는데 인터넷에 나왔다고 난리야. 요즘 젊은 것들은 그런 걸로 홍보하니까. 유재호 씨는 점점 심술이 났습니다. 자신은 20년간 분식집을 운영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젊은 놈이 인기를 끄는 것이 못마땅했죠. 더욱이 그 김밥집은 예전부터 자신의 경쟁 상대였는데 이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유재호 씨의 분식집 앞은 한산한 반면 김밥집 앞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거든요. 저기 김밥집 위생 상태가 의심스러워. 보건소에 신고해야겠어. 유재호 씨는 결국 보건소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장에 있는 김밥집이 위생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며 점검을 요청한 거죠. 며칠 후 보건소 직원들이 점검을 나왔고 도현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김밥집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말이죠. 사업자 등록증 좀 보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던 보건소 직원이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여기 사업자 이름이 김순옥인데 혹시 순옥 회장님 말씀이세요? 회장님이요? 도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할머니가 회장님이라니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보건소 직원은 더욱 놀란 표정으로 말했죠. 아, 이분이 이 시장 건물 주시잖아요. 임대료 관련해서 저희랑 자주 연락하는데 몰라보고 죄송합니다. 그 순간 도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가 건물주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모두 착각이었다는 말인가요?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웅성거렸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건물주라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순간이었죠. 죄송합니다. 몰랐네요. 점검은 형식적으로만 하고 가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떠난 후 도현은 혼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김밥 장사를 하면서 그 돈으로 건물을 사고 자신의 대학까지 보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그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계셨던 건지 도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병원에서 도현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보건소 직원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우리 시장 건물 주세요? 순옥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도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죠. 그래, 맞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어려우신 줄 알고 너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봐서 그랬지. 돈 있다고 알면 열심히 안 할까 봐. 할머니의 말에 도현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다니요.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도현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왜 건물을 사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죠. 처음에는 작은 점포 하나를 샀어. 김밥 장사로 번 돈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일도 했지. 새벽에는 김밥 만들고 저녁에는 청소 일도 하고 그렇게 10년을 모아서 조금씩 건물을 사들인 거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현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도현이 대학에 다닐 때 등록금 걱정을 한 적이 없었던 이유도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냐?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행복하다. 도현은 그날부터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할머니를 보살펴드릴 차례라고 생각한 거죠. 할머니가 그동안 해주신 것들을 이제는 자신이 되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김밥집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할머니 레시피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무슨 소리냐? 김밥이 뭐 대단한 건가? 아니에요. 할머니 김밥은 정말 특별해요.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서 전국에 퍼뜨리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개인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자본도 경험도 부족했죠. 도현은 인터넷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공부하고 관련 서적도 읽어봤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도현아, 무리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작게 하면 되잖니.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의 정성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도현은 밤늦게까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프랜차이즈 시장 분석부터 시작해서 투자 계획, 마케팅 전략까지 하나하나 정리했죠. 하지만 투자자들을 만날 때마다 거절당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김밥 프랜차이즈요? 이미 시장에 너무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경험이 부족하시네요. 좀 더 준비를 하시고 다시 오세요. 연이은 거절에 도현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할머니의 김밥에는 분명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김밥이 뭐 별거냐? 정이 들어가야지. 병상에 누워있던 할머니의 말이 도현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정이었죠. 할머니의 김밥이 특별한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정성 때문이었습니다. 도현은 이것을 브랜드의 핵심 가치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도현은 브랜드 이름을 순옥이네 엄마 김밥으로 정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인 순옥과 함께 엄마라는 단어를 넣어서 가족의 정을 강조한 거죠. 단순히 김밥을 파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자식을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이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윤하영이 브랜드 디자인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영이는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도현의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재능 기부를 하겠다고 나선 거죠. 하영이도 할머니 손에서 자란 경험이 있어서 도현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글씨를 그대로 로고로 만들면 어때? 그리고 할머니 사진도 넣고. 좋은 생각이네. 정말 고마워. 하영이의 아이디어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직접 쓴 손글씨를 스캔해서 로고로 만들고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가 담긴 사진을 브랜드 이미지로 활용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면 더욱 진정성 있고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영이의 도움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완성되었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손글씨로 쓴 간판,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가 담긴 포스터, 그리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김밥까지 모든 것이 엄마의 정을 담고 있었죠. 포장지에는 할머니가 도현에게 해주었던 말들이 적혀 있었고 김밥을 먹는 사람들이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가맹점은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 시장 골목에 냈습니다. 원래 김밥집을 확장 리모델링해서 더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손맛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첫 번째 가맹점주는 유재호 씨였습니다. 미안하다, 도현아. 내가 질투심에 보건소에 신고까지 했는데 유재호 씨는 그동안의 일을 사과하면서 도현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보건소 점검 때 순옥 할머니가 건물주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유재호 씨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거든요. 그리고 도현의 효심과 할머니의 숨은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저씨. 오히려 그 덕분에 할머니가 건물주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20년간 장사를 해봤지만 너희 할머니 같은 분은 처음 봤어.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유재호 씨는 자신의 분식집을 정리하고 순옥이네 엄마 김밥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이전에 경쟁자였던 사람이 동업자가 된 거죠. 유재호 씨는 도현에게 시장에서의 장사 노하우를 알려주었고 도현은 할머니의 김밥 레시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개장식 날 휠체어를 탄 순옥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손자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고 싶어서 병원에서 외박을 나온 거죠. 시장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고 할머니는 수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옥 회장님 오셨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순올 할머니 건강하세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뭐 했다고. 그냥 김밥 좀 싸봤을 뿐인데.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말이죠.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면서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준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3년 후 순옥이네 엄마 김밥은 전국에 200개가 넘는 매장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도현은 24세 나이에 회사 대표가 되었고 순옥 할머니는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죠. 할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가끔 본점에 나와서 김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은 할머니가 직접 만든 김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죠. 회사는 강남의 한 빌딩에 본사를 두고 있었고 전국 각지의 가맹점주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매장 운영부터 마케팅, 인사관리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할머니의 레시피와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님들,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할머니는 여전히 수줍어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앉은 도현의 든든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죠. 기자들은 순옥 할머니의 성공 스토리에 관심이 많았고 여러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성공 비결이 뭔가요? 기자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김밥이 뭐 별거냐? 정만 들어가면 돼. 정이요? 그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 내가 도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김밥을 싸듯이 우리 가맹점주들도 손님들을 가족 같은 마음으로 대하라고 해. 할머니의 말에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도현은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인생을 싸주셨어요. 무슨 소리냐 이 바보야. 하지만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지금도 순옥이네 엄마 김밥 매장에서는 할머니의 레시피 그대로 김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가맹점주들은 매달 본사에 모여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김밥 만드는 방법을 배웁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익의 일부는 청년 창업자 지원, 한부모 가정 후원, 시장 상인 지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뜻에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거죠. 매년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할머니를 찾아와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창업 지원을 받은 청년들이 성공한 후 감사 인사를 하러 오기도 합니다. 한 할머니의 작은 김밥집이 전국을 감동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김밥 한 줄에 담긴 정성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이제 78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주 한 번씩은 본점에 나와서 직접 김밥을 만듭니다. 그때마다 손님들은 할머니를 보기 위해 줄을 서고 할머니는 그 모든 분들께 정성스럽게 김밥을 만들어 드리죠. 도현은 이제 전국 각지를 다니며 새로운 가맹점을 개발하고 가맹점주들과 소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것이 도현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할머니, 오늘 부산에 새로운 매장이 열렸어요. 사장님이 할머니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그래, 고마운 분들이야. 김밥 만들 때 정성만 다하면 돼.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작은 김밥집이 이렇게 큰 회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현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것이었죠. 유재호 씨도 이제는 순옥이네 엄마 김밥의 베테랑 가맹점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규 가맹점주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질투심에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동료가 되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윤하영은 회사의 디자인 총괄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도현과는 아직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좋은 동료로 지내고 있죠. 하영이가 디자인한 브랜드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따뜻한 가족의 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순옥인의 엄마 김밥의 성공 이야기는 여러 방송에서 다루어졌고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 큰 공감을 얻었고 효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죠. 김밥 한 줄에 담긴 할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전국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손자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주변 가족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